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예고해드렸죠? 자, 오늘부터는 백전백승 간호면접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기 황정민 씨가 주인공이에요. 이때 이제 그 피난하면서 흥남부두에서 아버지 그리고 여동생, 막내 동생을 잃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소년가장이 돼서 그 어려웠던 시절에 열심히 노동을 하면서 이렇게 이제 소년가장의 역할을 하지만 너무도 어려웠던 시절이라 그때는 결과를 돈을 모으지를 못했어요.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그때 독일로 가는 광부를 뽑는데 이 독일의 광부만 되면 3년 동안 정말 고생을 하지만 돈을 엄청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 가겠다라고 마음 먹고 신체 검사, 뭐 쌀포대기 막 들고 막 이런 건 엄청 잘했어요. 근데 마지막 관문은 역시 여기도 면접이었어요. 자, 면접인데요. 면접을 시행하면서 독일이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 아주 진짜 가벼운 그런 기본 질문에도 답변을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도 황정민 씨가 벌떡 일어나서 태국기를 향해 보고 국회된 경례를 딱 하고 애국가를 막 크게 부르죠. 그때 동시에 너무 올라가서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애국가 같이 불렀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 장면 애국가가 길이 보전하세 하고 나서 마지막 장면. 자, 면접관이요. 황정민 씨의 채점표에 합격 도장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애국심이라고 적죠. 자, 무슨 말이에요? 면접은 여러분, 면접관이 준비한 질문에 답을 잘한다고 뽑아주는 게 면접이 아닙니다. 면접은 뽑아주면 정말 성실하게 오랫동안 일할 수 있겠다라고 믿음이 생기는 사람을 뽑아주는 게 면접이에요.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면접입니다. 면접은 여러분 사람하고 하는 겁니다. 물론 AI 면접은 있죠. 자, 최종 면접. 일단 대면 면접은 사람하고 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정말 모르겠다. 근데 나 진짜 이병헌 간호사 꼭 되고 싶어. 그러면 그냥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면접은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 면접을 위해서 충분하게 준비해오고 연습 많이 했는데 긴장이 많이 돼서 그런지 지금 머리가 하얘서 갑자기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 이병헌 간호사가 꼭 되고 싶습니다. 입사하면 정말 매일 열심히 공부하면서 발전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는 게요. 그냥 답을 열심히 잘한 사람보다 더 좋은 점수를 얻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병원들이 봤을 때 간호사를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저는 두 가지 단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류나 면접에서 자신감이 잘 어필되면 뽑아주면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지 뽑아줄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진짜 이병헌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절실함이에요. 이런 간절함을 얼마나 어필할 수 있느냐. 지난 시간에 제가 지원동기 이야기했죠. 지원동기 같은 경우는 진짜 잘 이야기하면 이런 절실함을 어필하기가 참 좋아요. 절실함이 가득한 사람은 점수가 조금 이 정도 낮더라도 점수는 높은데 절실함이 없는 사람보다는 이 사람을 병원에 더 뽑을 겁니다. 왜요? 쉽게 그만두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지금 보이는 이거는 일본의 여류작가 조히카루라는 작가의 이런 그 사진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페인팅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전시하는 건데, 자, 왼쪽에 있는 건 꼭 귤 같습니다만 오른쪽에 같이 붙어 있는 건 뭐냐면 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토마토예요. 자, 또 이렇게 어떻게 봤을 때는 오이 같지만 이건 오이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바나나였어요. 또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비율은 안 맞지만 가지 그림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가지가 아니고 날계란이었어요. 자, 조이카루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에 대한 편견을 갖지 말자. 사람들은 비싼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명품백을 메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가지고 다니고 그냥 10,000원짜리 가방을 가지고 다녀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보이는 거 가지고 평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흔히 본질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죠. 본질. 그러니까 사실 인성면접에 시간을 많이 할당하고 질문의 난이도를 올리고 말도 안 되는 질문을 막 하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사람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사실은 면접관들에게 많이 요구되긴 합니다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현실은 사람들은 첫인상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이거는 비단 면접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면접은 정말 내 인생을 좌우할 만큼 중요한 지금 기회입니다, 여러분. 누구는 위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위기라는 게 곧 기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4년 동안에 열심히 준비한 것에 대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겁니다. 기회 잡아야겠죠. 자, 면접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보고 평가할 때 무엇을 보고 평가하느냐? 그러니까 UCLA의 메라비안 법칙이라고 교수님의 이름을 딴 겁니다. 일단 보면 보통은 이제 사람들이 눈으로 보는 것에 대해서 그 사람 평가한대요. 그러니까 첫인상, 그쵸? 그 다음에 뭐 옷 입은 거, 걸음걸이, 인사하는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이 친구가 우리 병원 간호사로 일 잘하겠는데 이거 판단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목소리, 크기, 밝기, 속도 이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고요. 세 번째 콘텐츠적인 요소, 무슨 단어를 사용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이런 거는 7%밖에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는데 어쨌든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실제로 병원에서 간호 면접을 하는 면접관님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면 정말 첫인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면접 가가지고 열심히 여러분 말하면서 웃는 거 이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테라 분인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동기부여 연설가입니다.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가 내는 책들은 전 세계에 거의 뭐 모든 나라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나라에 번역해서 동시 출판되면 각 나라에 전부 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책이에요. 근데 이분의 책에 정말 많이 나와 있는 내용이 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람 관계에 호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생겨나는 것이 웃는 얼굴.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 거리감을 느낄 때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것이 웃는 얼굴. 웃는 얼굴은 그 사람 사이와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면접 가가지고 웃지 못한다라고 하는 건 거리감 느껴지는 거예요. 이 병원은 내 병원이 아닌 것 같아. 이런 거. 근데 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표정을 유지할 수 있다면 면접관에게는 아 정말 일하고 싶은 병원이구나. 정말 오고 싶구나. 이렇게 호감을 표현하는 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여러분 다른 직종도 웃는 얼굴 중요합니다만 특히 간호사는 왜 웃는 게 더 중요할까요? 자 일단 생각해보면요. 긍정적인 마인드가 간호사는 기본이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면접 어때요? 엄청 억압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웃으면서 면접 볼 수 있다고 하는 거는 병원 생활을 하면서 다소 좀 힘든 것이 있어도 항상 웃으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하는 그런 지원자라고 하는 것을 어필하는 겁니다. 또 대인관계에서 웃는 얼굴의 장점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장점 맞습니다. 그런데 면접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웃는 얼굴에 자신 있습니다. 실습 갈 때마다 미소천사 학생이라고 별명을 붙여주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놓고는요. 면접 30분이라면 3분 웃고 27분간 표정이 없어요. 긴장해서. 말과 행동이 다른 거죠. 자, 100명 중에 1명은 그렇답니다. 들어와서 면접 볼 때까지 모르는데요. 이렇게 자꾸 면접을 계속 하다 보면 긴장되니까 목하고 귀하고 여기가 빨갛게 파랗게 이렇게 올라오고 여기는 메이크업 때문에 표시는 안 나는데 여기가 그렇대. 그런 지원자를 뽑을 수가 없죠. 예, 임상은 사실 여러분 이렇게 사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곳을 생각해보면 면접은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자신감이 없으면 그러면 임상 간호사로 일하기가 자신감이 부족해 보인다. 이렇게 이제 판단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다가 마지막은 커뮤니케이션. 여러분 면접 갔습니다. 내 옆에 있는 양쪽 옆에 있는 이 지원자가 내가 아는 지원자 아니에요. 하지만 이 지원자들이 이야기할 때 난 듣고 있다라는 사인을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면접관들은 계속 안테나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그냥 듣는 사람도 잘 들어주고 있는지를 가지고 점수를 올렸다 내렸다 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어요. 만약에 옆에 있는 지원자가 질문을 받았을 때 내 마음은 대답 좀 잘해라가 될까요? 아니면 실수해라가 될까요? 아마도 대답 잘해라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옆에 있는 지원자가 답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불똥이 나한테 튀어요. 똑같은 질문이. 옆에 뿐만이 아니라 저 끝에 있는 지원자도 답을 잘 못하면 그 불똥이 갑자기 나한테 막 날라올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는 면접 보면서 어떤 상황이 되냐면 만약에 나한테 물어봤다면 난 뭐라고 답변할 건가를 머릿속으로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민이 심해지면 여러분 심각한 상황에서 고민이 싫어지면 어때요? 얼굴이 표정이 심각하죠? 심각해요. 그래서 실제로 웃는 연습을 많이 해서 얼굴 근육 기억을 시켜줘야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 내가 머리는 복잡하지만 표정은 웃으면서 복잡해야 된 거죠. 그래서 표정은 커뮤니케이션, 듣기의 능력을 말하는 상황이다 라고까지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요. 면접에서는 내가 소통 능력이 있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통 능력자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면접 볼 때 그룹 면접이기 때문에 면접관 누구나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거의 거리가 보면 한 3m 이렇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분들이 30년 이상 어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시원시원하게 목소리 힘이 있게 여러분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거. 그다음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 자랑해보세요. 근데 남자친구가 없는 거예요. 뭐라고 해야 되지? 하다가 3초, 4초 지나가면 면접관이요. 다시 질문합니까? 안 합니다. 다시 질문 안 해요. 대답할 마음이 없구나. 그래놓고 다른 사람한테 질문 가면서 그 지원자, 무응답했던 지원자는 이렇게 채점표에다가 X자 가는 거예요. X자. 인풋, 아웃풋 기본적으로 듣고 말하기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면접에서 여러분 모르면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도 훌륭한 답변이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뭐라도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런 이야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남자친구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각오를 끝내라고 했으니까 병원에 입사해서 기회가 된다면 간호사로 일하는 저를 자랑스럽게 여기고 제가 병원 생활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어쨌든 그리고요 마지막에 여러분 답변하면서 마지막은 항상 감사합니다 아니면 이상입니다 꼭 붙여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붙이는 경우에는 면접관이요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다가 다 끝났나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이 마무리가 좀 이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좀 부족하더라도 내가 자신 없으면 이상입니다 이렇게 끝쳐주면 그래도 내용을 떠나서 일단 커뮤니케이션 능력, 듣고 맺음, 그죠? 끊고 맺음이 확실하다 이런 거는 좀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장 끝을 올려서 그렇게 톤을 가져가는 게 좋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는요. 열심히 일하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끝을 좀 올려주면 앞에 있는 면접관한테 들어주세요 라고 들리는 거니까 끝을 올리는 거 중요합니다. 자, 면접에서는 인사를 4번에서 5번 정도 하게 됩니다. 일단 생각해보면 들어가는 순간 면접관을 마주 보면서 그냥 쳐다보면서 갈 수는 없죠. 고개 15도 정도 숙이면서 걸어가는 거죠. 첫 번째 인사.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 두 번째 인사. 자, 앉으세요. 감사합니다. 자기소개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전문성을 갖추었지만 마음 따뜻한 예비 간호사. 이렇게 세 번째 인사. 면접 다 끝났습니다. 차렷, 경례,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인사. 그렇죠? 퇴장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퇴장하는 사람은 뒤로 돌아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문을 닫으면서 뒷걸음질 옵니다. 그래서 면접은 기본적으로 4번, 5번 정도 인사를 하게 되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못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면접 연습할 때는 여러분 단순하게 질문답만 하지 말고요. 2대2나 3대3으로 연습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야지 시선도 연습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면접 시작은 입장해서 단체 인사하고 앉는 것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여러분 그렇게 연습을 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면접이요 25분씩 하기로 했다. 근데 모든 조가 25분 땡땡땡땡 맞나요? 아니에요. 어떤 조는
18분 만에 끝나고 어떤 조는 33분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33분하고 18분하고 어느 조에서 더 합격자가 많이 나올까요? 33분이겠죠. 왜?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자, 어떤 조는요, 단체 인사하는데, 차려, 경례, 안녕하십니까? 이러면요, 여러분이 면접관이라도 기대가 전혀 없죠? 그러니까 면접 시간이 짧아지는 겁니다. 어떤 조는요, 차려, 경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힘이 있으면 그 목소리에서 저 잘 부탁드립니다. 저 좀 봐주십시오. 저 뽑아주십시오. 이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면접관 입장에서는 뽑을 애가 많을 것 같은데? 이런 기대 심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면접 시간도 바꾸고 면접 어떤 그 합격자 수도 바꾸는 게 바로 처음 시작하는 단체 인사부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자, 내가 면접을 하는데 다른 지원자들은 질문 하나밖에 안 왔어요. 근데 나한테 질문 하나 답변, 2개 답변, 3개 답변이 없는데 그 순간에 그 당사자는 2가지의 얼굴을 하게 돼요. 어떤 지원자는요, 질문 하나만 하고 답변할 줄 알았는데 3개씩 오니까 나 힘들어. 나 왜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해? 내 속마음이 그러면 내 이마에 당황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딱 봐도 알죠. 저 친구 긴장하네. 예.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저 사람들은 질문 하나 하니까 별 관심 없는데 나한테 질문 3개씩 하는 거 보니까 나 뽑아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자신감이에요. 근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 내가 말하는 내용이요, 전부 다 내가 괜찮은 지원자다. 나는 이런 장점, 특기를 가지고 있다. 이런 내용만 이야기하고 있는 게 면접이잖아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가장 속상한 거, 면접 준비 그렇게 많이 해갔는데 질문 딱 2개 답변했는데 그러고 떨어졌어요. 상상하기 싫죠? 반대로 질문 10개 받고 10개 다 열심히 답변했어. 근데 떨어졌어요. 그거는 내 탓이 아니에요. 병원이 인재를 못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질문 하나하나는 나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뽑아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야지 질문이 기대가 돼야 돼요. 질문이 부담되는데 내가 뽑히길 바래요? 아니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떤 질문이라도 내가 답변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항상 연습하는 그 친구와 앉아서 연습하고 항상 집에 오면 엄마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연습을 하죠. 내가 말하면서도요, 내가 원래 말을 이렇게 잘했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재밌는 거는 그 똑같은 질문을 오늘 처음 보는 아저씨한테 질문하고 아저씨 쳐다보면서 답하라고 하면 여러분 그 답변이 내가 편한 상태의 답변보다는 반도 안 나올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면접 연습은 낯선 환경, 낯선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이 그만큼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면접 날 9시까지 오라고 했어요. 그러면 면접 9시 반에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당일날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9시까지 오라고 했으니까 병원에 8시까지 도착하는 계획 세야겠죠. 여유가 있어야 되니까. 그쵸? 그 다음에 병원까지 가는 시간 30분. 그 다음 헤어나 메이크업 하는 시간 1시간. 그 다음에 9시 반에 면접하려면 빈속보다는 밥을 좀 먹어야 되겠죠. 그럼 30분 정도. 그렇게 생각하면 와, 9시에 면접 보러 가기 위해서는 내가 5시 반에 일어나야 된다. 근데 그 전날까지 학교 앞에서 하니까 항상 7시 50분에 일어나다가 5시 반 갑자기 그렇게 일어나면 그 당일날 컨디션, 여러분 면접에서 붙고 떨어지고는 정말 5점 시점 차이가 아닙니다. 모두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0.1점 차예요. 그 0.1점은 어디서 바뀌냐면요, 내가 이런 질문 받았을 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머리가 돌아가고 몸이 움직이고 이런 어떤 대응 능력, 이런 컨디션입니다. 그런 컨디션 갖추기 위해서 몸의 리듬까지도 맞춰줘야, 당연히 그날 내가 당일날 5시 반에 일어난다면 한 3일 정도는 최소한 그런 정도의 준비를 시간적으로도 맞춰서 준비를 해야지. 그래야지 완벽한 여러분 컨디션에서 면접을 봐야 조금이라도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면접 기출문제는 여러분 각 병원, 그 병원, 해당되는 병원은 작년에 썼던 면접 질문이 있으면 올해 많이 바뀌어야 10% 안쪽입니다. 왜냐면 그 병원에 기본적으로 비전, 미션, 인재상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발전 계획, 병원의 어떤 특징적인 점, 이런 것들을 질문으로 많이 갖고 있죠. 아마 바뀌는 거는 그냥 뭐 이슈, 그죠? 최신의 이슈, 변화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바뀌니까 기출 문제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푸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뭐 기출문제 나오니까 여러분 뭐 이것저것 자료 많이 찾겠지만 제 책 중에서는 그렇게 기출문제를 낸 뭐 이번에 나오는 한 권으로 끝내는 간호사 취업도 기출문제 많이 있고요. 2년 전에 냈던 병원 면접이란 책도 기출문제를 상당히 많이 모아놨습니다. 예,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함께 여러분 친구들하고 공유하면서 그렇게 좀 준비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 동영상 연습으로 이제 마무리를 합니다. 자, 여러분 핸드폰이 있습니다. 핸드폰 렌즈 있죠. 핸드폰 렌즈를 앞에서 친구가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봐주는 거예요. 자, 준비 시작한다면 렌즈를 보고 말하는 거하고 사람 눈 보고 말하는 거하고 우리 예상과 다르게 렌즈를 보고 말하는 게 조금 더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감정이 없는 상황에서 말하는 게 그렇게 쑥스럽긴 해요. 제가 여러분 지금 말하는 것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영상 찍으면서 일부러 렌즈만 보지 않고 저는 이제 화면을 보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약간 이제 초점이 옆으로 가 있다라는 느낌은 여러분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카메라를 이용해 가지고 그 친구 앞에서 이렇게 준비 시작하고 찍어줄 때 어떤 효과가 있냐, 단순히 시선 처리나 또 웃는 얼굴을 확인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정면에서 지금 찍었을 때 어깨 높이, 그 다음에 얼굴과 어깨 방향이 같은지, 턱 중심 맞는지, 자, 그리고 말할 때 웃을 때 한쪽 입이 올라가지는 않는지, 이런 균형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런 균형들이 근데 중요해요. 특히 어깨 높이 같은 경우는 안에 옷 브라우스가 좀 큰 거 입어도 옷이 이렇게 돌아가게 돼. 그래도 균형이 좀 안 맞아 보여요. 그러니까 옷도 이제 정확히 맞춰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요,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중심이 안 맞는다, 균형이 안 맞는다 이러면 오래 서서 일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 동영상으로 찍으면서 그런 균형들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잡을 수 있으니까 마지막 연습은 항상 동영상으로 한 번씩 꼭 해보기를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백전백승의 그런 간호 면접을 하고 싶다면 저는 연습할 때 답변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많이 풀어보고 또 외워야지 답변 잘할 건데 그 답변의 완성 높이기 전에 우선적으로 100점 만점에 90점은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자신감과 절실함을 어필하기 위해서 딱 3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는 목소리에 힘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표정이 웃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선 처리가 면접관에게 정확하게 꽂혀야지 자신감과 절실함을 어필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명심하시고, 연습할 때는 이 3가지가 가장 중요하니까 그런 연습들